네, 7시 13분 30초입니다. 지난주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해서 3%대 경제 성장률 사수하기 위해서 15조 원 플러스 알파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밝혔는데 구체적 내용 그리고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온기훈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교수님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지난주 발표한 그 경제정책 방향 하반기요 주요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 주시죠. 네, 우선 첫 번째로 그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네. 15조 원 이상의 그 재정을 보강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. 추가 경정 예산은 우선 지금 세입 경정 5조 원인데요. 이것은 기존 예산은 그 집행에 필요한 세금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한 5조 원 정도를 편성하겠다는 거고요. 네. 실제로 그 세출을 늘리는 데는 또 5조 원. 을 또 이제 편성을 하는 건데, 그래서 추가 행정 예산은 10조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, 네.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공기업의 그 조기 투자, 그다음에 이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5조 원을 더 투입을 하는 네. 이런 내용인데, 그래서 이제 15조 원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. 네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무역금융을 14조 원으로 확대하겠다. 요새 이제 수출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. 수출 지원을 위한 그 자금 확대도 밝혔고, 그다음에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를 도입하겠다. 네네.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. 네. 그 사실은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 도입하겠다는 거, 요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. 네. 원화절성 압력을 좀 완화시킨다는 건가요? 아니면 반대인가요? 네. 사실 뭐 이게 지금 뭐 경기 활성화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좀 의문시하는 이런 분들 계시겠는데요. 사실은 이제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차익이 났을 때 네. 거기에 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. 다시 말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좀 장려하는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대책이라고 보겠는데, 네. 이것은 달러를 밖으로 퍼내겠다는 얘기입니다.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이제 누적이 됐기 때문에 네. 달러가 상당히 그 공급이 많은 상태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계속해서 절상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게 결국 이제 수출 기업에 그 압박을 주고 있고 수출이 부진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고 네.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기를 살리려면 내수와 수출을 다 살려야 되니까 수출을 촉진하기 하나의 방안으로서 원화 절상 압력을 줄여주고, 네. 원화 절상 압력을 줄이려면 안으로 들어온 너무 많은 달러를 밖으로 퍼내기 위한 네. 이런 그 대책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비과세 이걸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냥 뭐 그 흑자가 누적돼 있고 달러가 쌓여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된 것 같고 든든한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군요. 그렇죠. 이제 정부도 밝혔지만 이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네. 오히려 불황 상태에서 사실 수입이 지금 현재 그 지난 5월달 한 16% 정도 줄었거든요. 네. 수출이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흑자가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화 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게 기업의 그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보겠습니다. 예, 뭐 메르스 때문에 피해 본 게 한 20조 원이 넘는다 이런 이제 일부의 그 분석도 있던데 결국은 재정 부담을 안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현상인가 보죠. 네, 사실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겠다 밝혔는데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10년 이상 죄송합니다. 10조 원 이상의 그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여유 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이 약 1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약 6,900억 원, 합쳐봐야 한 7천억 원 정도밖에 쓸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결국은 국채 발행, 다시 말해 국가 빚을 내서 그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. 지금 그런 얘기인데요.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경을 자꾸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늘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본을 자꾸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도 사실은 90년대 초에 이 정부의 그 국가 채무 비율이 GDP에 비해 한 60%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. 우리가 한 지금 36% 정도 됩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230%까지
집중했는데 네. 결국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밑빠진 독 물 붓기 시되지 않겠느냐. 네. 이런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. 예. 그 이철하는 총재가 구조조정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고는 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.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요? 사실 그렇죠. 이제 돈을 쓰는 데는 사실은 구조조정을 해서 제대로 좀 쓰여져야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 경영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한계 기업, 좀비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이런 그 기업들까지 온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정을 보증해준다, 신용보증기금을 지원 확대한다 이런 건 안 되겠다. 네.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. 네.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. 뭐 일방적으로 또 일반화시켜서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살아남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군요. 네, 그렇죠. 근데 지금 이제 추경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. 상당히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. 정치권이 또 뭐 이걸 논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시기를 놓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만.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우선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 시기가 중요할 텐데. 그렇죠. 지금 현재 보면 뭐 지금 당 청간에 상당히 지금 불협화음이 여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야당도 또 이 국회 내에서 또 여야가 지금 대립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 목표는 다음 달 초에 그 추경 안을 제출해서 늦어도 다음 달 말에 통과시켜야 그래야 지금 메르스 사태로 한 0.2 내지 0.3% 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떨어질 그걸 좀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심사 예결위 멤버도 구성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선 시기 문제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효과 문제입니다. 사실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경정 세금 부족을 메꾸는 게 5조 원이고 실제로 경기 부양을 위해 쓰는 건 5조 원인데요. 지금 이게 이제 효과를 내려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. 네,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소비가 좀 잘 마인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위 재정 승수가 약한 상태에서는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. 온기훈 교수였습니다.